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요, 용어 정리 수업이고, 5월달, 6월달 정규 과정에다가 집어넣기는 좀 그래서 이제 미리 수업하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오늘 하는 강의는 이거 두 강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세 강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할게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 3, 4월달 수업 들으시면서 좀 빡빡하게 가셨죠? 보강 것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좀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신 분들 지금 자료가 올라가는데요. 이 자료는 5월달, 6월달 교재 있죠. 교재 앞부분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는 제가 따로 뺐어요. 여러분 하시라고 지금. 그리고 오늘 하신 강의는 5월달, 6월달 강의로 올라갈 거예요. 1, 2, 3강 또는 1, 2강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보신 분이나 이제 실강 들으신 분들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 이 강의부터 먼저 듣고 오시라 할 겁니다. 일단 보시고 자, 첫 페이지 보시면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에요. 자, 처음부터 가보시게요. 농업재해라고 농업재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농업재해는 안 보셨지만 농작물 재해는 들어보셨죠? 농작물 재해는 보통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잖아요, 지금. 그런 애들입니다. 어업까지 들어가서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의 질병입니다. 질병. 병충해인데 뭐 질병까지 또 썼네요. 어쨌든 간에. 또는 화재까지, 화재와 양식수산물이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양식수산물입니다. 양식하는 거예요. 전복양식, 김양식, 뭐 미역양식, 우럭양식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 낚시 안 돼요. 낚시 안 됩니다.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입니다.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여러분들이 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된 조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산업 때문에 그 재해보험 있잖아요. 수산에 관한 재해보험 있잖아요. 그 재해보험에서 이제 조사는 누가 하고 있냐? 손해사정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이 있습니다. 손해평가인들은 이제 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그 수품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어업이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산에 관한 그런 관공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관청에서. 어디서 하냐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온다? 우리도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일단 취득해 놓으시면 농작물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양식도 한다. 작물도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보시면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런 말이 있고요. 크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봐보시게요. 보험 가입 금액을 읽어보시면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간의 뭐라? 약정한 금액이다. 여러분들 밑줄 치신 분 어디냐?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거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줄에 약정한 금액이에요. 자, 가액을 보시면 보험 가액을 보시면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피보험 이익을 뭘로 평가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겁니다. 이거 얼마짜리다 평가한 거예요.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자, 밑줄 쳐세요. 최대 손해액. 그래서 보시면 재해보험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한번 보시고 그럼 자 보시게요.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건물에
얘가 1억짜리예요. 옆에 똑같은 건물 보니까 1억이에요. 뒤에 집도 1억이에요. 옆에 집도 1억이에요. 우리 집은 몇 억일까요, 그러면? 1억이겠죠. 똑같은 집들이 똑같은 구조니까. 예전에 뭐 국민주택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똑같은 거예요. 1억이에요. 그리고 동네 부동산에서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니까 얘는 1억짜리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얼마 나올 거예요? 1억 나와요. 그런데 화재보험을 가입한다 그래요. 화재보험 가입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만약에 이 집이 불이 났을 때 최대로 회사가 얼마만큼 보상해 줄 것이냐라고 누구랑 상의를 할까요? 회사는 계약자랑 상의를 하겠죠. 계약자하고 회사하고 이제 약정을 한 거예요. 최대 나는 얼마만큼 보상받겠다, 얼마만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1억을 다 보상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2천만 원만 보상해 주세요. 2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래 1억짜리지만 이만큼 보상해 줄게 라고 계약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나는 8천만 원만 보상해 줄게. 회사에서 얘는 안 되겠다. 1억 다 보상 못 해주고 8천만 원만 보상해 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자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실제 얘가 홀라당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전부 다 탔어요. 얼마 손해예요? 1억 손해죠. 그럼 최대 손해가 얼마? 1억. 1억입니다. 1억. 면 1억. 이럴 때도 얼마 손해 본 거예요? 1억 손해 본 거죠. 이럴 때도 얼마 손해 본 거예요? 실제로는 1억 손해 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 보니까 회사하고 계약자하고 이만큼 보상해 주라고 약정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입 금액이라고. 이 부분은 뭐예요? 실제로 피해 난 거죠. 최대 손해잖아요. 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액. 자, 그럼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가입 금액과 가액이 지금 같은 상태죠. 그런 상태는 무슨 보험일까, 우리가? 네, 전부보험. 이런 상태는 지금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큰 상태죠. 맞아요? 두 번째 거는 그럼 이런 상태. 그럼 이런 상태는 무슨 보험일까요? 초과보험. 자, 얘는 지금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은 상태죠. 이런 상태는 무슨 보험? 일부 보험. 그래서 일부 보험이면 어쩐다? 비례 보상을 해준다. 그런 비례 보상. 이런 형태가 그럼 보세요. 지금 1억만큼 전체 다 손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보상해 주면 돼요? 1억만큼 보상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걸 보세요. 이거를. 지금 보상을 얼마만큼 해주라 했어요. 지금 1억 2천만큼. 근데 손해는 얼마 났어요? 1억. 그럼 보상 얼마 해줄까요? 1억 2천만큼 보상해달라 이거 주겠죠. 근데 실제 얼마짜리예요, 이거? 그래서 1억까지만 줘요. 1억까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해가림 시설 있죠. 해가림 시설에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입 같을 때는 가입 금액 한도로 누구 한도로? 가입 금액 한도로 소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이 보험금이고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요? 가액 한도예요. 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가액 한도로 소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거.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 그러면? 가입 금액 한도로 8천만 원 한도로 주겠죠. 이만큼 준다 했으니까 가입 금액 한도로 소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을 어쩐다? 비례 보상하니까 가액분의 가입 금액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 요 말이 아까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씀 드리냐면 가액의 두 번째 거 보시면 재해보험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누구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세 가지를 전부 다 보면 누굴 초과할 수 없어요?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을 보시면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그랬네요. 그래, 보험 기간은 계약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 기간이다. 자, 보장을 누가 받아요? 계약자가 보장을 받겠죠. 그러면 회사는 보장을 해주죠. 그 보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어준다 해서 이걸 보고 바른 말로 책임 기간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뭐라 한다고요? 책임 기간. 시험은 안 나와요. 일단 알아두시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갑니다. 보험료.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보험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1과목에서 보실 겁니다. 보험료 일단 보시게요.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회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이라 되어 있죠, 지금.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험 가입 금액, 가입할 때 그 가입 금액을 1억이라고 정해놨어요. 1억이라 정해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보세요. 이런 1억짜리 집이 있어요. 몇 명이 가지고 있냐면 100명이 가지고 있어요. 몇 명? 10명 할게요. 10명. 10명이 가지고 있어요. 10명. 10명이 1억을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 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10명이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다 친구들이야.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불이 났을 때 10개 집이 있겠죠? 이 집이 있겠죠? 불이 나면 얼마짜리가 손해 난 거예요, 지금? 1억짜리가 손해 났어요. 그럼 10명이서 여기 있는 10명이 모여서 각각 부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매달 얼마씩 내면 될까요?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1억짜리니까 10개월 정도 보험에 가입한다면 1,000만 원씩만 모으면 1억 나오죠. 1,000만 원씩만. 그 1,000만 원이 뭐예요? 보험료예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은 몇 퍼센트예요? 10%겠죠. 그게 보험료율. 보험료율. 근데 이게 그래서 이 10명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단체성이다. 단체성을 불러주고 거기서 보시면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약정이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약정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그 보험료율을 곱하면 보험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얘를 1억이라 할게요. 1억. 그 다음에 보험료가 1억에 대한 보험료를 갖다 우리가 산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가 얼마만큼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보험 유효율이랍니다. 제가 C가 보험 유효율이라고 그래요. 보험료율. 그럼 곱하기 보험료율을 제가 10%라 할게요. 10%. 그러면 계약자는 보험료를 얼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험료예요. 보험료가 나오는 기본적으로 얼마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이냐면 정책 보험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여러분 운영하는 보험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보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가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에요. 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농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가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걸 보고 지원인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이 10%를 계약자가 전부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얼마만큼 주고, 중앙정부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뭐 50% 지원해주고, 지방정부에서 30% 지원해줍니다. 총 몇 퍼센트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80%. 그럼 계약자는 얼마만큼 내는 거예요? 20%. 그럼 얼마 내요? 200만 원 내겠죠. 그러면 전체에서 확 줄어버리죠. 이게 그 다른 작물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조사 나가셔도 체감을 못 하시는데 어디 나가시냐? 벼조사 있죠, 벼조사. 벼조사는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1년 보험료가 한 농지당 5,000원짜리도 있고요. 10,000원짜리 안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10,000원짜리 안 넘어가요. 9,000원, 8,000원. 제가 제일 싼 거 보는 1,600원짜리도 받네요. 보험료 자체가 1,600원짜리. 예, 아니요. 1년에 1,600원짜리. 너무 작아요. 근데 어째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농지는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죠? 담양이라는 동네 아시죠? 담양에서요. 일정 연세가 넘어가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안 냅니다. 농협에서 또 들어가요. 대신 내주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런 제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계약자 보상 보시면 부담보험료 보시면 어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아시죠?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따가 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나오면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시범 사업 보시면 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자 괄호 쳐보세요. 효용성, 보험의 실시 가능성 괄호 쳐보세요. 효용성과 실시 가능성 얘는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효용성과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이다. 돼 있고요. 자, 밑에 이제 2번에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에서 괄호 1번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 관련 용어입니다. 자, 가입자 수, 뭐 보험에 가입한 농가, 과수원 수, 뭐 농지 수 그런 거고요. 가입률,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 이거겠죠, 이거. 가입 대상 면적 분의 가입 면적 해도 되고요. 너무 필기 안 하셔도 되겠죠. 가입 대상 농민 있죠. 농지 있죠. 농지 수 분의 가입 수 해도 뭐가 돼요? 가입률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금액 별표 치시고요. 가입 금액. 이렇게 최대로 얼마만큼 보상해 줄 것이냐 계약자와 회사 간의 약정한 금액 얼마라고요? 뭐라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라 했어요. 근데 그 보험 가입 금액이 또 이런 역할로 안 돼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해보험 사업자와 보험 가입자 간의 어떤 거?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 보시고요. 그러면 사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냐? 손해가 난 액수가 있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할까요? 피해가 난 액수. 손해액. 액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나 뭐 어떤 사고나 났을 때 그 일정 금액 넘어가면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기 부담금 그래요. 자기
부담금이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가 나가는 거죠, 보험금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실 거, 자, 첫 번째 손해액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뭐라고요? 피해율.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필기하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보셔도 돼요. 시험은 안 나와요. 이해하기 돕기에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계약자가 계약할 때 정한, 선택한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를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항과 이 항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가입 금액. 가입 금액을 분배 법칙, 배분 법칙에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보니까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뭐예요? 자기 부담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하실 때 가, 피, 자 한 거 있죠?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가피자랑 손자랑 같다 다르다? 같다. 손자랑 같다. 여기서 첫 번째 이거 아시고요. 두 번째 아실 거. 만약에 그러면 이거 보고는 판단 안 되지만 이거 보고는 판단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가 지금 보험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보험금이 나갈 때 피해율이 몇 퍼센트가 돼야, 자기 부담 비율은 신경 쓰지 마시고 피해율이 몇 퍼센트가 돼야 최대 보험금이 될까요? 피해율이 몇 퍼센트? 100%겠죠? 100%가 돼야 최대 보험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 이 말, 보험금은 여기서 말하는 보험 가입 금액, 이 가입 금액은 피해율이 100% 될 때 뭐가 나온다? 최대 보험금이 나온다. 그래서 나온 말 요차이가 뭐냐면 최대 보험금 산출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 보시면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자 그러면요. 계약자 그러면 보험료 내는 사람이 누구다? 계약자다. 밑에 보니까 피보험자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실제로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다른 보험, 인보험에선 이런 게 있죠.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이 나중에 사고를 날 거를 대비해서 아들의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누가 내요? 어머니가. 그러면 사고 난 사람 누구예요? 아들. 그럼 어머니가 뭐가 돼요? 계약자. 아들은 뭐가 돼요? 피보험자.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들이 죽었을 때 대비해서 사망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계약자 누구? 어머니. 피보험자 누구? 아들. 근데 들면서 이때 사망보험금은 이 아들이 가져가라. 자식이 가져가라. 손자가 가져가라. 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자는 누구예요? 손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머니께서 본인이 사망했을 때, 본인이 다쳤을 때, 또는 이제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고 실비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계약자도 어머니가 되고 피보험자도 누가 돼요? 어머니가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인보험 같은 경우는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금 계약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자?
보험료를 납부를 지는 자라 그랬죠. 그 옆에다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는 이런 말도 들어갑니다.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실제 재배하는, 실제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가 계약자예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가 뭐다? 계약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계약자가 사고 날까요? 피보험자가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났을 때 이 계약자하고 누구랑 같다? 피보험자랑 같다 그 말이에요. 언제 경우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다른 보험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계약자 자체가 실제 해당 농지를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이기 때문에 아들 명의나 아내 명의로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현재 우리 농지법 뭐예요? 농자 유전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 농지법에서는. 똑같아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도 농사를 짓는 사람, 실제로 짓는 사람이 뭐다?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보험자 누구다?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 보셨고. 보험증권 가볍게 읽으세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 드리는 증서다. 자, 보험의 목적 별표 치시고요. 보험의 목적.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다. 근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 보시면 이 말이 왜 나왔냐? 일단 칠판 지우고 갈게요. 이 말을 보시기 전에 지금까지 저랑 공부를 하셨으니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일단 보시게요. 상품 자체를 보시게. 보험에 가입한 상품,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는 상품이 일단 첫 번째 뭐 나오냐면 적과전 종합 위험 과수 상품 있었죠. 과수 상품. 디테일하게 뭐 사과, 배, 단감, 떫은감까지는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뭐냐면 저랑 공부하시는 게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과수가 있어요. 이게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대추, 살구, 밤, 호두, 참다래, 유자, 오미자를 말해요. 물론 이 안에 뭐도 있어요? 비가림도 있습니다. 비가림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이에 관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 과수가 있어. 얘는 뭐가 있냐면 감규라고 OD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감규라고 무화과가 있어요. 복분자랑 무화과. 제가 아침을 먹었는데요. 아침을 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헛소리가 나올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을 안 먹었거나 저녁에 끝날 때 배가 고플 때. 다섯 번째 보시면 사실 제가 술 끊은 지 한 달 됐거든요. 술 끊으니까 체중은 빠지대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없어져요. 이제 알코올기가 빠지니까. 다섯 번째 뭘 보셨냐면 이제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을 배우셨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을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객관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드린 겁니다.
대가서 한번 해보세요. 7번째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 있습니다. 고추, 브로콜리, 메밀 있죠? 시금치, 노지 시금치 막 있습니다. 자, 8번째는 뭘 보시냐? 원예 시설 있어요. 시설. 시설 및 시설 작물이 있는데 얘는 종합위험입니다. 종합위험. 그 다음에 9번째 배우시는 게 인삼이 있어요. 인삼. 그 다음에 해, 가림, 시설을 배우세요. 여기 시설 작물은 버섯까지 포함입니다. 버섯 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배우시는 게 농업, 수입, 감소, 보장, 품목이 있죠? 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밭작물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신다고 공부할 때. 제가 왜 이렇게 해드렸냐면 여러분들 몇 가지. 과일 보장해줘요? 과수니까 과일 보장해주겠죠. 과일 갑니다. 그 다음 2번째, 나무 보장해줘요? 언제?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그러죠? 여기 가입했을 때 뭐까지 보장해줘요? 나무까지. 플러스 나무. 자, 이 부분 뭘 보장해줘요? 땅 위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을 보장해주죠. 뭐라 그래? 우리 농작물 그렇게 해요. 농작물. 100% 이 자체가 농작물이죠? 제가 이제 보시기 편하게 그 농작물 할게요. 얘도 뭐가 돼요? 농작물이죠. 얘네들은 농작물이에요. 자, 뭘 보장해줘요? 시설을 보장해줘요. 얘네들은 시설. 그 다음 시설에서 뭐가 커요? 시설 작물 크죠? 시설 작물. 그 다음에 뭐까지 써요? 인삼은 뭐가 돼요? 그럼 농작물이 되죠. 그냥 시설도 안 키우니까. 해암시설 키우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방 벽을 갖다 다 막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농작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 시설에는 뭐까지 있어요? 이제 시설에다가 옆에다가 붙여놓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이제 농작물을 자라는데 이제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시설 뭘까요?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부대 시설. 얘는 이제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거는 뭐가 있어요? 과일, 나무, 농작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설, 부대 시설, 시설에 키우는 시설 작물, 그 다음에 농작물. 여기 있는 인삼 농작물까지. 이런 애들이 있다고. 이게 보험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보험의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겁니다.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 말을, 이 보험의 목적을 여러분들 이걸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보면 여기는 과일하고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에 갔을 때보다 나무도 보상해준다. 막 그런 애들이 나옵니다.